번째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장님과 두 가지 종목을 좀 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에서 중국 수혜주, 그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확 매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 하루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죠. 중국이 이제 방역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두 단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지정하는 격리 호텔에서 격리를 한 다음에 자가 격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정부 지정 호텔에 대한 격리를 좀 완화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그 자국민들에 대한 것들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큰 걸음에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라든지 투자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고리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도 가을에 많이 다뤘죠. 탈중국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도 냉정한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그동안에 플러스 알파라는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와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팩트에 투자하고 있는지, 기대감에 투자하고 있는지, 팩트에 투자하고 있다라면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대감에 한다라는 것은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기준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도요.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화물 둔화보다 여객 회복, 그러니까 화물 둔화가 지금 여객 회복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의 괄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6% 하향했는데 아니 요즘 뭐 진에어 주가, 그렇죠. 뭐 제주항공 주가 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수익 날아다니고 있죠. 네. 예. 근데 뭐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은 아직 날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 좀 눈길이 가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LCC는 날아다니는데 왜 정작 1등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왜 빠지고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데 시적절한 리포트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2021년, 2022년 상반기 때 대한항공이 거의 뭐 다른 LCC 같은 경우 적자에서 어떻게 하면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을 때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었죠. 막대한 이익을 구가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화물이었죠. 근데 2022년부터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되기 시작했죠. 선박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항공 화물이 줄어들게 됐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한항공 리포트를 한 2달 전에 살펴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때 리포트의 요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겁니다. 항공 화물이 생각보다 좀 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여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라는 요지였었죠. 여객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관이 없는데 화물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목처럼 화물 둔화가 여객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향 조절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막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또 주는 부분들이 4분기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4분기의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1등이 2등 한 거고요. LCC는 30등이 10등 한 겁니다. 여전히 LCC가 수익률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조고 네. 대한항공은 여전히 흑자 기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띌 때는 1등 하던 애가 2등 했으니까 너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오히려 혼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30등 하던 애가 10등 했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잘했네 너 일어나봐 박수 쳐줄게. 지금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대한항공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런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LCC 항공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아직 이륙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또 뭘 봐야 될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리오프닝 버텼던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실적이 증가했었잖아요. 화물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그 본 영상을 보면 네. 타이어를 항공기로 실어 날랐었어요. 맞아요. 좌석 다 뜯어내고. 다 내고 거기다 예. 타이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신용이잖아요. 신용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배가 원활히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배를 못 구하다 보니까 그 기업은 그 항공기에다가 그 타이어 실어놨으면 당연히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근데 그 부분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항공 화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단가가 QOQ 기준으로 16%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항공 화물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당히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각 기업들의 연말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물동량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정현 아나운서 아시다시피 이제 좌석을 뜯어내서 항공기로 썼던 것들이 지금 여객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여객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중간에 조금 약한 그 뭐죠, 이렇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기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외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이 줄어들게 된 거죠. 지금 4분기가 바로 그런 구간이다. 이게 지금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화물 둔화를 이 리포트에서는 콕 집어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항공화물 운임이 하락하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헷갈린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코로나 이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코로나 때 정말 슈퍼를 터뜨렸던 그때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 볼까요? 일단 정현 아나운서 대답은 다른 LCC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랑 비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눈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이미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한번 네. 정현 아나운서가 해보셨잖아요. 반에서 한번 1등 했으면 아하. 2등 내려오면 혼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네. 반에서 한 5등 하다가 한 3등만 돼도 집에 오면 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1등 하다 2등 되면 혼나는 거예요. 자, 실적표를 보죠.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여객과 국제 여객, 화물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2023년 예상입니다. 국내 여객 같은 경우 우리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4천억에서 내년도에는 4,800억,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국내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 2021년에 8천억에서 3조 9천억, 8조 7천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여객이. 국제 여객이 일단 8천억을 코로나 때 유지했던 게 대한항공만의 특수성입니다. 국적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거점 도시는 다 갔고 최소한의 비즈니스 노선이 있거든요. 제 아는 사람들도 2021년에 회사 일 때문에 가서 보름 동안 격리를 하더라도 중국도 많이 갔었고 미국도 많이 갔었고 했었으니까 그게 있었죠. LCC는 못 떴어도 비즈니스 관계로 갔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년도에 8조 7천억이에요. 근데 항공화물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 올해 7조 7천억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상쇄되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게 4조 8천억으로 절반 정도, 절반이라기보다는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객이 4조에서 8조 늘어나니까 거의 이제 퉁치는 분위기예요. 퉁치는 분위기인데 지금 4분기만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화물이 뚝 떨어지고 있고 여객은 아무래도 뭐 여행객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내년도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가 장거리 노선 올 겨울에도 이제 장거리 나가시는 이제 내일부터 방학이죠. 중고등학교가 그런가요? 내일부터 중고등학교가 방학이니까 네. 가족 여행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동남아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트리거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 혹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네. 갔다면 지금 제 주변 사람들만 하더라도 프랑스 파리
네. 놀러 간 사람들이 4명이나 돼요. 그래서 인스타를 당분간 좀 닫아야 될까? 너무 부러워서 이게 닫아야 될까?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LCC는 일본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이 가시죠. 그렇죠.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이 가시기 때문에 원래 LCC는 일본에서 트리거가 있었고 LCC가 파리까지 못 날아가잖아요. 최대로 날아가는 게 싱가포르와 하와이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파리로 갈 수 있으면 대한항공밖에 못하죠. 외항사를 타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리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 대신증권의 리포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황 저도 뭐 어제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측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딱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시의적절한 리포트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등이 2등이 되면 혼이 난다라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신증권의 대한항공의 리포트 챙겨봤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물류 부분의 이익률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뭐 운송, 물류 이쪽 이야기 리포트를 많이 다뤄보는데 당장의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들 내년도 전망치도 오늘 이제 리포트가 10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건데 내년도 경기도나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물류 부분 이익률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에 물류 쪽에서 이익이 막대하게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익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전반적으로 운임이 약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류 부분의 이익률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임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났었다라면 이제 이 부분이 때문에 이익률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속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리포트 이야기할 때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상사 쪽 이야기를 해본 적이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당장 4분기 실적은 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그 실적의 수준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높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연탄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자원 부분들이 그 부각이 안 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옛날 종합상사죠. 종합상사들이 이제 광산이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생산량 둔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부과해야 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떤 비용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락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견조한 이익에 대한 흐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의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뭘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뜨거웠을 때는 매일같이 뭐 원자재가가 사상 최고치다라는 뉴스가 쏟아졌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좀 원자재가가 낮아졌잖아요. 현 구간에서는 뭘 투자 포인트로 볼까요?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페이지 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LX 인터내셔널의 현황이 명확히 보인다는 거. 자, 왼쪽을 보게 된다면 왼쪽부터 보죠. 매출액을 보면 자원, 우리가 이제 얘기한 유연탄이라는 이런 거, 트레이딩이라는 부분들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운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보실 분만 보시고요. 물류 부분들을 보게 되죠. 물류 부분들 매출이 어떻게 되죠? 물류 부분들 매출이 굉장히 높죠. 2조 8천억 정도까지 올해 초반에 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라면 물류 부분보다 자원 쪽에서 이익률이 높습니다. 거의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물류 부분의 매출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컸다라면 이젠 자원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황, 그다음에 운임비의 상황 이런 것들로 LX 인터내셔널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매출로 봤을 때는 물류 부분이 확연하게 높은 상태인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자원 쪽의 이익률이 훨씬 더 높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그 광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광산에서 채굴해가지고 이거 자기네 배에다 실어서 나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내가 남의 거 베껴서 일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은 계속 공부 얘기하네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다 불태워버린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드네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럼 이 LX 인터내셔널의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뭐 상황들 우리가 이제 뭐 좋지 않은 것도 왜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게 투자들한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더군다나 이제 각 부분별로 분석해놨다라는 면에 있어서 LX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각 종합 상사들의 현황들을 파악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대한항공과 LX 인터내셔널 다뤄봤고요. 차영주 소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